최근 임차인들에겐 좋고 임대인들은 단체로 빡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임차인들을 위한 각종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후 3개월 뒤에 바로 경매로 집을 넘겨버린다든지 대항력을 그날 0시에 생기게 한다든지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핫한 건 임대차 3+3+3입니다. 이걸 왜 하나 봤더니 2+2를 하고 영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나고 임대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니까 이것 때문에 임차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라고 하며 임대차 기간을 9년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죠. 당연히 이건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반발이 심했어요. 이건 뭐 저라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이젠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같이 선진국을 예로 들며 살살 달래고 있긴 합니다. 당연히 약발이 묵힐 리가 없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임대차 기간이 그렇게 늘어날 거라면 우리도 세입자를 가려가며 받겠다며 임차인 면접제 청원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서류심사랑 면접을 하고 6개월의 임차인 인턴 기간을 두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임대차 9년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선진국 중에서 규제가 가장 빡센 독일에선 우리처럼 임대인들을 규제하고부터 이런 게 생겼거든요. 1945년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연합군과 소련군이 포탄을 때려박으니까 들이 아주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일부 도시는 멀쩡한 건물이 20%밖에 안 되는 곳도 있었어요. 멀쩡한 집들이 많이 없다 보니 오징어 식가 마냥 임대료를 부르는 게 값이 됐어요. 높아지는 임대료에 고통받는 독일 국민들을 외면할 수 없던 정부는 임대료를 정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계약을 해도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가격은 1930년대 수준으로 낮게 설정했죠. 당연히 임대인들은 짜증이 나잖아요. 내 집을 내 맘대로 받겠다는데 그걸 제한해? 근데 또 한편으론 전쟁 이후라 이해는 또 돼. 임대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나 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방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독일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임대인들한테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평온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1971년 임대차 기간 무기한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이건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거나 진짜 크게 잘못한 게 아니고선 갱신 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간 제한 없이 말이죠. 임대인이 자기가 지낼 거니까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갈 곳이 없어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임대인들 입장에서 엄청 빡이 치는 일이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어떻게 했나? 어차피 내보내지도 못하고 월세도 많이 못 받으니까 집을 수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이 낡고 고장이 나도 알바노 시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1990년까지 쭉 이런 기조가 이어지니까 도시 전체가 낡아지는 거예요.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문제잖아요. 집주인들이 집에 페인트들도 좀 해주고 방수도 좀 해주고 해야 도시도 좀 깨끗해지고 하는데 이게 점점 슬럼화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풀어줘야겠다 해서 재계약에 대해선 3년간 20% 상승 제한을 두지만 신규 계약에 대해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월세를 더 받고 집 좀 고치라는 거죠. 그렇게 2010년대로 들어서 이제 한국처럼 독일도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베를린은 스타트업을 한다고 청년들을 끌어모았고 미네는 원래부터 BMW나 지멘스 같은 대기업들이 있어서 취업하기 너무 좋았거든요. 임대인들 입장에선 사람들이 몰리니까 임대료는 올라가서 좋긴 한데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까딱해서 잘못 계약하면 내내 스트레스인 거지. 그래서 독일의 임대인들은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증명서, 소득증명서, 그리고 급여이체 내역, 그리고 이전 임대인의 추천서까지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도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다 보니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당연히 신규로 계약하는 건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했으니까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러다 2015년 다시 임대료 상한제를 재도입합니다. 이전엔 죄다 상한제로 막아놔서 도시가 슬럼화 됐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꽤나 아팠나봐요. 그래서 이번엔 2014년 이후 건물이나 리모델링 그리고 신축에 대해선 임대료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의 무기한인 거주기간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는 변함이 없었죠.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임대차 9년을 할 거면 이걸 도입해야 한다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용도는 당연하고 범죄기록 회보서나 작년 소득을 보는 소득금액 증명원, 세금을 잘 내는지 세금 완납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마지막으로 6개월의 인턴 기간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의 갈등만 커져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제가 누구 말이 맞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는 서울 경기에 몰려있고 건설사들은 숨만 쉬고 있거나 호흡기조차 달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고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헬파티 시작이고 101호 대책으로 규제 지역까지 늘면서 실거주 의무를 대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도 그만큼 줄게 되고 월세로 몰려서 월세 가격은 또 오를 거고 이건 여러모로 오를 이유밖에 없는 최악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임차인들이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